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10도 이상 차이나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감기를 비롯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체내 자율신경계 교란에 의한 안면마비 등 간절기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온차를 고려해 가볍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겨 간절기 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경인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구단지 안전 진단, 위장 국제결혼, 금단의 땅, 서울 경인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 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포인트 구단지 안전 진단입니다. 목동 아파트 구단지의 재건축 안전 진단 탈락 후 목동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심다의 기자가 전합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구단지입니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는 현수막이 아파트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달 구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하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내건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다른 단지들은 일희 일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지난 8월부터 얼어붙은 거래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격이 낮은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안전진단 결과를 앞두고 있는 곳은 목동 11단지와 5단지, 10단지 등 총 3곳. 9단지 안전진단 탈락 이후 주춤했던 목동의 재건축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두 번째 뉴스 포인트 위장 국제결혼입니다.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후 피해를 보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의 결혼 비용으로 경제적 손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전합니다. 박모 씨는 지난 2018년 9월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입국 서류가 늦어지면서 한국에서의 신혼 생활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막상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처음 2주는 자가 격리를 이유로 부부 생활을 거부했지만 2주 후에도 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에 온 지 3주 만에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박 씨가 결혼을 위해 들인 비용은 장모 치료비와 처갓집 생활비 등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다며 위장 결혼을 주장합니다. 박 씨는 국제결혼 알선 업체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피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는 것. 하지만 본인이 귀가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결혼 피해센터가 추정하는 피해 남성은 전국적으로 10만 명 수준. 하소연할 곳 없는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마지막 뉴스 포인트 금단의 땅입니다. 인천시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캠프마켓 부지 일부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소식입니다. 80여 년간 닫혀있던 부평 캠프마켓이 14일 일반 시민에게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전체 캠프마켓 44만 제곱미터 중 9만 3천 제곱미터. 80여 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캠프마켓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그간 코앞에 있던 땅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며 앞으로의 부지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말까지 부평구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마친 뒤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하면서 단풍 구경을 위해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 산행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을 산행 안전수칙 첫 번째 규칙적인 휴식입니다.
산행은 관절의 압박이 가해지는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휴식입니다. 산행 초반에는 15분에서 20분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차츰 시간을 늘리면서 3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꼴로 10분씩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보폭을 좁게 하고 산을 오를 때보다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관절에 무리를 덜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을 산행 안전 수칙 두 번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지도를 챙기는 것을 추천하며 등산로의 위치 표지판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 산행 안전 수칙 세 번째, 기노 착용입니다. 가을 산행을 많이 하는 9월에서 11월은 열성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기노 착용은 열성 질환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며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릴 위험도 줄여줍니다. 기노를 착용했음에도 벌레에 물렸을 땐 즉시 소독 후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산에는 벌과 각종 벌레들이 많기 때문에 벌레를 꼬이게 할 수 있는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향수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수칙은 바로 등산객들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내려갔지만 꾸준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산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나리공원 무료 개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됐던 양주 나리공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무료 개방합니다. 관람 기간은 10월 31일 토요일까지이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입장 마감은 오후 4시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입장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체크하오니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이음택시입니다. 김포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한 이음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해 노선형 이음택시를 추가해 시범 운행합니다. 노선형 이음택시는 마을버스처럼 1일 3회 정해진 시간에 시내를 출발해 마을간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운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선정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신고가 된 주민이면 누구나 1,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이 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기도 양주의 송추계곡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북한산 국립공원 내 도공산 자락에 위치한 송추계곡은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맑은 계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힐링 명소입니다. 소나무와 가래나무가 많다고 해서 송추라는 이름을 갖게 된 송추계곡.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닥이 투명하게 비치는 맑은 계곡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 계곡은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공간 내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곡을 따라 한참 이어지는 탐방로를 걷다 보면 가을빛에 물든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야생화단지는 송추계곡의 자랑 중에 자랑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힐링했다면 또 다른 힐링을 즐길 차례. 야생화단지에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쉼터는 나무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 소리와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까지 다양한 소리를 즐길 수 있어 송추계곡의 또 다른 힐링 장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송추계곡에서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낀 후에는 송추계곡 입구에 위치한 송추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다양한 먹거리,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까지 있어 송추계곡에서와는 또 다른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송추마을 강력 추천합니다. 수도권 근교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 가을향기 물씬 풍기는 송추계곡에서 힐링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부천일 신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간호파트 요양보호사 강사를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4시간 또는 8시간이며 협의 후 결정 가능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 노인요양원 노블케어스 요양원에서 경력직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요양원의 사회복지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요양원 경력 1년 이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근무는 주 6일 근무입니다. 모집 기한은 12월 12일까지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양주 푸른이요양원에서 시설장을 모집합니다. 시설 관리 및 서류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무는 주 5일 근무입니다. 해당 업무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만 모집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단풍 구경 등 야외 나들이 가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야외에서 음식을 보관하고 섭취할 때 일교차가 큰 날씨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위험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전에 음식을 준비할 땐 아이스박스 사용을 추천드리며 산에서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채취, 섭취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건강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